양념 반, 프라이드 반. 이제 치킨에만 반반이 있다는 고정관념은 버리세요. 족발도 반반이 대세. 손님상에 오르는 순간 감탄사는 기본이고요. 맛은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한 입만 넣어도 입안 가득 탱글 쫄깃한 식감에 자꾸만 젓가락이 간다네요. 하루에 한 쪽밖에 판매를 하지 않으세요? 30쪽. 네. 다음 날 명인이 가진 족발의 비법을 찾기 위해 다시 나섰습니다. 명인이 주방에서 곧장 하는 일은 당일 조리할 생족을 다듬는 작업인데요. 생후 6개월의 어린 돼지, 도축한 지 하루 이틀 사이의 재료만 사용한답니다. 고기라는 건 사실 딴 거 없고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고기 원육이 얼마나 신선하고 맛있냐가 가장 중요하니까 저희는 그 부분에 가장 중점을 두고 일단 식재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핏물 제거에 돌입. 약 2시간 정도 담가 놓고요. 그동안 가스레인지 위 곰소트로 향합니다. 소단을 가득 채운 검은 액체의 정체가 대체 뭐예요? 아무래도 족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씨육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씨육수가 31년 된 씨육수고요. 31년 동안 계속 재료가 계속 우러나고 쌓여져가지고 더 깊은 맛을 내게 됩니다. 31년 동안 매일 끓여 세월의 깊은 맛이 고스란히 담긴 씨육수. 그 맛이 궁금한데요. 한번 드셔보실래요? 제가 원하는 맛이 나오지 않으면 이걸 삶으면 안 되고 그 맛이 완벽하게 됐을 경우에만 저희가 이제 족발을 삶기 시작합니다. 씨육수를 보면 그 집의 수준을 알 수 있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명인은 육수를 끓이는데 심혈을 기울인답니다. 최상의 재료들만 선별해 넣는데요. 한약재 양은 최소한으로 해서 11가지 정도 들어갑니다. 고기 본연의 맛을 북돋을 정도만 넣는 게 나름의 노하우랍니다. 화학 조미료는 배제하고 과일로 자연의 단맛을 추가한다는데요. 여기에 앞서 준비한 한약재와 채소를 함께 넣어 단단히 도려내면 끝. 이제 1시간 동안 뭉근히 끓이면 된답니다. 족발 육수가 이제 약간 간장빛하고 비슷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간장으로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요. 오랜 기간 동안 거쳐가지고 우러난 그런 재료들 때문에 색깔이 점점 진해져가지고 이렇게 간장빛과 비슷한 맑은 이제 진한 색깔이 나오게 됩니다. 다시 찬물에 담가둔 생족을 만질 차례. 주물주물 정성껏 매만지는 모습인데요. 팔에 힘줄이 튀어나올 정도로 있는 힘껏 꾹꾹 여러 번에 걸쳐 눌러주는 작업. 생각보다 힘을 많이 써야 해서 보는 것처럼 쉽지만은 않다네요. 족발 하면서 이게 가장 힘든 과정이고요. 물에다 담가서 이제 빠지지 않은 피를 마지막까지 완전히 이제 깔끔하게 제거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고요. 이거를 제대로 마사지를 안 하면은 피가 남아있게 되는데 그러면은 그 피는 그 잡내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힘들더라도 열심히 마사지를 해가지고 완전히 제거해야 됩니다. 핏물을 깔끔하게 빼야 잡내 역시 꽉 잡는 법. 그래서 다른 누구에게 맡기지 않고 일일이 자신의 손을 거쳐야 마음이 놓인다는 명인입니다. 생족의 핏물을 싹 빼면 이제 육수통을 잠시 확인해 볼까요? 육수망에 넣은 재료가 폭 우러나 깊은 향이 주방 가득 퍼지면 생족을 넣을 타이밍이랍니다. 그런데 이때도 명인만의 노하우가 있다는데요. 이렇게 족발을 넣을 때는 이 살 두툼한 부분이 바깥쪽으로 가고 발톱 부분이 가운데 쪽으로 가게 이렇게 넣어야지. 화력이 바깥쪽이 세기 때문에 살이 많은 쪽이 이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바깥쪽으로 이 살 많은 쪽을 해줘야지 같은 시간에 이게 딱 적절하게 삶아집니다. 어느 하나 허투루 하지 않는데요. 고기 삶는 법도 대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무언가를 가져오는 명인. 갑자기 웬 호두죠? 뜬금없는 재료 아니에요? 더 고소한 맛이 극대화될 수 있고 이거 되게 작은 것 같아도 이게 사실은 족발에서는 큰 차이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좀 단짠의 그런 또 특별한 맛이 있습니다. 우리 제작진 당연히 시식을 해봐야겠죠. 네, 단짠 맛이 있어요. 이 호두의 비밀은 약 3시간 전부터 시작됩니다. 먼저 건대추를 준비해 물에 불려주는 명인. 대추의 맛과 향을 살려내기 위해서 물에 좀 불려야 합니다. 건대추가 잠시 불어나는 사이 굵은 소금과 호두를 가져옵니다. 그리곤 뜨거운 웍에 둘을 한데 넣고 계속 볶아줄 건데요. 조금 더 특별한 재료로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이랍니다. 이 호두에 수분을 날리면서 그 호두에 약간 그 아린 맛 같은 것도 없어지고요. 그 호두에 나중에 이제 고소한 맛만 남게 돼가지고 특별한 재료가 됩니다. 여기에 단맛이 한층 오른 불린 대추로 이불을 덮어줍니다. 이제 잠시 뜸만 들이면 단맛과 짠맛이 호두에 쏙 된다네요. 제가 준비하는 동안은 정말 유명한 족발집에 안 가본 곳이 없고요. 많게는 일주일에 7일을 먹어본 적도 있고, 제가 느끼는 족발의 이제 장점은 좀 더 살릴 수 있는 방법과 단점은 좀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좀 많이 고민을 했고요. 잘 됐는지 함께 확인해 볼까요? 대추를 살살 걷어내면 핵심 재료가 될 호두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어서 와, 이런 호두는 처음이지. 이제 CFC에 푹 담겨 삶는 중인 족발에 이 호두까지 추가하면 그 맛이 얼마나 맛있게요.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돕니다. 이렇게 덜렁덜렁 해야지 이게 제대로 다 익습니다. 항상 앞다리하고 뒷다리가 있으면은 뒷다리 먼저 꺼내야 돼요. 왜요? 뒷다리가 앞다리보다는 살이 좀 적고 빨리 익기 때문에 순서가 뒷다리 먼저. 삶는 시간에 따라 족발의 식감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답니다. 특히 앞다리와 뒷다리, 부위마다 시간을 달리 삶아야 해서 신경을 세우고 있어야 하는데요. 그래서 늘 소다풀 지키고 있는 게 일상이 된 지 오래랍니다. 갓 나온 족발은 바로 온장고로 옮겨 보관하는데요. 이렇게 하나부터 10까지 참 손이 많이 가는 족발. 이 일은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원래 회사를 한 군데만 한 13년 다녔는데 그 회사가 이제 외식 사업 전문으로 하는 회사였고요. 이제 그 회사 다니면서 이제 외식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고,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제가 저 혼자만의 식당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제가 회사 그만두고 나와서 따로 차리게 됐습니다. 자, 이제 본 게임에 돌입할 차례. 족발 맛으로 승부를 봐야겠죠? 따끈한 족발을 꺼내 적당한 두께로 썰어줍니다. 이 칼질도 나름의 기술이 있는데요. 껍질과 살이 분리되지 않게 살살 잘라야 한다네요. 먹기 좋게 썰었다면 접시에 담아 청양고추 올리고요. 고소한 땅콩도 뿌립니다. 드디어 손님상에 오르는 순간, 명인이 가장 긴장하는 때이기도 한데요. 걱정할 필요 전혀 없겠어요. 화면으로 봐도 이미 100점짜리 족발인데요, 뭐. 정말 벽이 느껴지네요. 완벽.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 먹지만 말고 시식평 한번 들려줘 보세요. 족발이 부드럽게 삶아져서 아주 맛있고요. 고기가 되게 연하고 부드러워서 맛있어요. 고기만 먹어도 좋지만
더 완벽하게 족발을 즐기고 싶다면 집중. 여러 조합으로 곁들여 먹으면 입에 더욱 착착 감긴답니다. 한마디로 맛이 없을래야 없을 수 없는 찰떡궁합인 거죠. 메뉴 개발에 진심인 명인. 그가 만든 새로운 족발도 만날 수가 있답니다. 족발인 듯 족발 아닌 족발 같은 너. 근데요, 이게 대체 무슨 족발이에요? 숯불에 구운 갈비. 근데 그게 되게 부드러운 맛. 아, 맛있어요. 갈비를 품은 족발이라니요. 그 정체 한번 파헤쳐 봐야겠어요. 잘게 썬 족발 살코기에 특제 소스를 넉넉히 붓습니다. 예, 갈비 소스입니다. 또 갈비 소스로 해서 족발에 버무려 가지고 이제 불에 구우면은 이제 바로 막 석쇠 갈비 맛이 나니까 족발 맛이 기가 막히거든요. 아우 명인, 이건 반칙이죠. 석쇠 올려 직화로 지글지글 구우면 안 봐도 무조건 맛있는 거 아닙니까? 이건 뭐 거의 맛의 치트키잖아요. 정말 보고 있기 그렇습니다. 저 한 입만 주세요. 네.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은 사람은 없다는 갈비 직화 족발 완성입니다. 보통 같은 맛 족발로 나오잖아요, 한 마리가. 근데 여기는 이렇게 반으로 나눠져 있어서 여기는 그냥 족발이고 여기는 갈비 맛이 나서 다양하게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갈비 소스 레시피 당연히 보고 가야겠죠. 제 갈비 소스에 이 마늘이 핵심 재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면 보자기에 통마늘과 감초를 함께 담습니다. 여기에 미리 준비한 술을 한 바퀴 휙 넉넉히 부어주고요. 이건 술인데요. 이거 술을 이제 부어줌으로 해서 더 재료에서 이제 영양분들이 잘 이제 배합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늘, 감초, 술을 잠시 끓여주면요. 어느 순간 마늘이 맛있는 향을 내기 시작합니다. 이제 마늘만 쏙쏙 골라내 사용할 건데요.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이 삶은 마늘을 믹서기에 넣어 곱게 갈아줍니다. 크림처럼 부드러워진 마늘을 잠시 두고요. 명인만의 간장 소스를 꺼내듭니다. 아, 요건 오직 명인만 아는 소스래요. 저희 가게만의 비법으로 만든 간장 소스입니다. 명인의 간장 소스에 앞서 만든 마늘을 모두 붓고 잘 섞이게 저어줍니다. 네, 뭔가 좀 맛있어 보이는 비주얼이 나오고 있죠? 손님 모두를 사로잡는 갈비 소스 완성입니다. 어느 종류의 족발이든 주문만 하면 서비스로 나오는 해물탕. 공짜 메뉴지만 그 맛은 여느 해물탕 전문점 뺨친답니다. 사실 이 탕에 빠져 단골이 된 사람도 부지기수. 근데 사실은 보통 이런 데 오면 이건 그냥 계속 구색 맞추기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 되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문제는 술을 엄청 많이 먹게 돼요. 그러니까 시원하니까. 시원한 국물 맛을 찾아 다시 주방으로 갑니다. 당연히 육수가 생명인데요. 아, 요거는 이제 꽃게 육수입니다. 꽃게와 고추 씨로 감칠맛과 칼칼함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답니다. 그리고 채소와 건어물로 우린 육수를 더합니다. 해물탕에 해물이 빠져서야 되겠습니까? 냄비에 넉넉히 해물을 올리고 정성껏 끓인 육수를 더합니다. 근데요, 홍수인 명인, 이거 정말 서비스 메뉴 맞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음식을 먹는 것도 좋아하고 만드는 것도 좋아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음식을 만들 때는 가장 좋은 식재료를 사용해서 가장 정성껏 음식을 만들었을 때 가장 맛있는 요리가 나오지 않나. 족발의 세대 교체를 위해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고 시도하는데 주저함이 없답니다. 그는 의외의 이벤트로 고객 감동까지 선물하는데요. 많은 손님들이 찾아줄 때면 그 마음을 보답받는 기분이랍니다. 이런 족발이라는 저는 너무 훌륭한 아이템을 만나서 기왕에 한번 칼을 뽑은 이상은 제가 한번 족발로 우리나라를 한번 제패해보고 싶은 욕심도 있습니다. 국가대표 족발로 자리하는 그날까지 홍수인 명유의 열정을 응원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맛있는 족발 부탁드려요.